안녕하세요. 8주차 포토샵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68페이지에서 100페이지까지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다룰 건데 크게 매직 툴하고 그 다음에 올가미 툴 그리고 패스 툴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뤄보고요.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룬 다음에 그 이후에 101페이지부터 116페이지까지는 연습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을 듣고 자유롭게 연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이 선택을 하는 툴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룰 건데 그 중에서 매직 툴하고 그러니까 전체를 손쉽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툴이죠. 그리고 올가미 툴, 그다음에 패스 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체를 잡는 툴 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매직 툴이라고 이제 돼 있는 건 이제 앞서 수업에서 많이 써봤을 거예요. 그 패스 툴을 이제 다루는 방법에 있어서 자, 이 툴바에서 지금 아래에 있는 이 툴이겠죠. 자, 이 툴을 찍어서 딱 눌렀을 때 이렇게 이제 흐리멍텅하게 잡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왜냐면 이제 이 바탕이 얼룩이 있어서 그 얼룩에 한정된 공간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직 툴을 쓸 때에는 내가 이제 먼저 이렇게 한번 잡아보고 내가 이걸 깨끗하게 전체적으로 잡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 때 해보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되게 얼룩덜룩하게 잡히죠. 자, 이럴 때 이 허용치 값을 조금 늘려보세요. 늘려서 잡았을 때 좀 더 넓게 잡히는 면을 잡을 수 있죠. 근데 이제 배경이 아니라 이제 이 차량까지 이렇게 잡히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허용치를 넘어간 거고요. 그래서 그럼 40 정도로 정리를 해보고 다시 잡으면 아까보다 좀 낮죠? 자, 이렇게 잡히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한 38 정도가 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매직 툴을 이용할 때는 이 허용치 값을 낮게 잡을 거냐 넓게 잡을 거냐를 가지고 잡는 방법을 좀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잡혔을 때 앞에를 잡을 때는 이제 병합을 누른 상태에서 가면 이제 같이 이렇게 잡혀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도 이제 자동차의 라인은 좀 남아 있죠. 자, 이럴 때 이제 일단 전체적인 부분을 빨리 잡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올가미 툴 중에서 그러니까 윤곽 툴이죠. 여기는 윤곽 툴 중에서 아고나 잡고 선택을 하고 자, 병합 눌러주시고 자, 이 근처를 이렇게 해주시면 자, 이렇게 자, 잡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빨리빨리 이제 잡아서 이제 메꿔주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얼마나 빨리 잡냐에 따라서 얘기가 틀려지니까, 자, 요런 부분들은 요런 식으로 합치를 빨리빨리 봐주고요. 자, 지금 여기서 이제 배경을 빨리 잡는다는 게 이제 목적이니까, 최대한 자동차 외곽면까지 가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여기선 이제 자동차니까, 자동차라고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잡으려고 하는 그 대상 배경들을 빨리 먼저 이렇게 잡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이쪽은 잡느라고 나왔으니까 자, 이럴 때 똑같이 해놓고 자, 여기서는 병치 자, 이러면 잘라내게 되겠죠. 위치를.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면 되고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대쪽으로 나가야겠죠. 자, 이럴 때 자, 이 올가미 툴에서 다각형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좀 더 확대를 해주고요. 자, 여기서 똑같이 자, 요거 지금은 외곽이 잡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만큼까지 자동차가 먹혀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자동차 안쪽에서 최대한 빠르게 자, 최대한 이제 그 자동차 모형의 외곽을 따 줘야겠죠. 자, 이런 식으로 최대한 외곽을 잘 정리를 해서 자, 이렇게 되면 외곽으로 선이 정리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매직 툴이 그렇게 정확한 툴은 아니에요. 면적을 빨리 잡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게 뭐 그렇게 정확하게 잡는 툴이 아니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이
올가미 툴을 이용해서 그 외곽을 정리해 준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올가미 툴을 이렇게 쓰다가 이렇게 잘못 나갔다. 이렇게 잘못 나갔을 때는 델리트 키를 이용해서 원상복귀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줘도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외곽을 정리를 해주고요. 외곽 정리할 때는 자, 외곽을 정리할 때는 최대한 확대를 해서 잡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확대를 해서 잡고 자, 여기서도 이렇게 나는데 이 부분이 조금 먼저 튀어나간 것 같았으면 이제 반대로 다시 병합을 눌러주고 밖에서 잡고 안으로 정확한 픽셀 위치를 약간 희미해지는 부분까지 자, 이렇게 해주면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항상 포토샵은 이 픽셀 단위로 잡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막 정확하게 이렇게 라인을 잡는다기보다도 이 픽셀을 얼마만큼 잡을 것인가를 결정하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 외곽 라인인 것 같지만 돌아나가는 면을 표현하다 보니까 이 픽셀이 희미하게 잡히는 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희미해지는 부분까지 같이 잡아주는 게 맞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이렇게 튀어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더 정리를 해주는 게 맞겠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해주는 게 훨씬 더 그림을 이제 잡는데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에는 그림자 부분이 있는데 그림자 부분은 없는 게 낫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는 합쳐져야겠죠. 이렇게 잡는다고 치고 자, 똑같이 올가미 툴을 이용해서 자, 여기서는 이만큼 다시 침범을 해야 하니까 반대로 병치를 해주시고 이렇게 그림자 지금 여기서는 제가 이제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이제 뭐 대충 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딸 때는 좀 더 디테일하게 따줘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병합과 병치를 구분을 해서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배경을 빨리 정리를 하고 잡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요. 이런 사진 아니더라도 자, 요런 이제 이건 인공물일 때고 자연물일 때는 조금 얘기가 틀려지죠. 확대를 해보면 여러분들 이런 부분 이제 털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요런 부분들을 할 때에는 저렇게 자연물일 경우에는 털들이 굉장히 이 부분에 되게 이렇게 많이 있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일일이 이렇게 이 올가미 툴로 딴다는 거는 솔직히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이제 트릭인데 여기서 이제 포토샵에서 제공해주는 그 기능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자, 레이어는 당연히 자, 이렇게 그림 이 고양이 이미지에 맞춰 놓고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보면 자, 요런 이 아이콘이 하나 있습니다. 이 아이콘이 이게 마스크인데요. 자, 이 마스크를 클릭을 해주고 자, 여기 붓 있죠? 붓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지금 이렇게 약간 흩어뿌림 정도 되는 자, 요거 이제 사이즈 정도 보고요. 자, 27 정도 가지고 자, 요거를 이제 바닥에 찍는 그 빨간색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렇게 나와요. 칠함이 붓이에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렇게 밀듯이 이렇게 찔러주면 물론 이것도 이제 잘 봐서 해야겠지만 자, 이렇게 털의 경계 부분까지 이런 식으로 자, 이런 귀 부분은 쭉 타고 내려오면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자, 그리고 이런 털 있는 데서는 자, 이렇게 너무 많이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 이렇게 하면 얼추 이렇게 털이 이제 삐져 나온 부분까지 저 요런 부분도 있긴 한데 잘 맞춰서 하면 자 이렇게 이제 털 부분까지는 잘 이제 교차가 될 것 같고요. 그럼 이런 이 흰색 털로 길게 나온 부분 나중에 이제 지워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최대한 외곽 부분에 있는 부분만 이렇게 맞춘 다음에 전부 다 이렇게 면적을 이제 깨끗하게 이제 칠해주면 자 이런 부분은 좀 하늘이 보이니까 살짝 조금씩 안쪽으로 털의 방향대로 밀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자, 여기서는 이제 그림자 부분까지 좀 자연스럽게 띄기 위해서 그림자 부분까지 넉넉하게 이런 부분들은 해주고 이제 털의 방향에 맞게 자, 이 부분을 이렇게 깨끗하게 밀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 이런 부분도 이제 삐져 나온 부분에 맞춰서 자 이거는 굳이 이거 아니더라도 조금 더 세밀한 게 필요하다고 하면 브러쉬 크기를 좀 조절을 해서 이렇게 들어와도 됩니다. 자 근데 지금은 이제 툴의 개념을 알려주려고 이제 하는 거다 보니까 조금 거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할 때 조절을 해서 해주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털을 경계를 이렇게 맞춰 주시고요. 제일 중요한 건 털의 방향대로 맞춰서 마치 기어 이빨이 맞아서 들어가듯이 자 그렇게 맞춰서 들어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포토샵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그 컴퓨터가 다 해주는 것처럼 인식이 돼 있는데 실제로는 어쨌든 사람이 어느 정도 다 해줘야 돼요. 컴퓨터가 해주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맞춰서 조절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작업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이제 이 마스크 툴을 이용하면 일일이 펜으로 따지 않아도 어쨌든 조금 더 수월하게 이 포토샵에서 가장 이 시험을 보거나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빨리 작업을 완료를 시키고 퀄리티를 보장하느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숙달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마스크 툴을 이용해서 이제 색칠하듯이 이렇게 이제 면적을 이제 확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좀 빗나간 부분이 있다. 이럴 때는 이제 똑같아요. 지우개를 가지고 지우개 툴을 갖고 이렇게 지워주면 똑같습니다. 지워져요. 이 마스크 했던 게. 자, 그리고 다시 브러쉬를 이용해서 모자란 부분들을 조금 더 보강을 해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외곽이 어느 정도 다 따지면 자, 이렇게 따졌잖아요. 외곽이. 자, 이렇게 됐으면 여기서 이 마스크 툴을 끕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이제 선택이 잡혀 있죠. 자, 그런데 우리는 고양이를 잡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지금 고양이 외곽면만 잡힌 거예요. 자,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자, 여기서 컨트롤 C V를 하면 자,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반전이 필요합니다. 반전. 지금 잡힌 거에 반대로 잡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선택에서 반전을 눌러준 다음에 컨트롤 C V를 하면
이게 외곽으로 다 잡혀 있었군요. 자 여기서 자 이 외곽을 이제 같이 없애줄게요. 자 이렇게 잡혀 있는 건데 여기서 병합을 눌러주고 외곽을 다 잡아서 자, 이렇게 해주면 외곽 그 고양이를 둘러싸고 있는 외곽은 전부 다 잡혀져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해도 되고 이제 올가미 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잡아도 되겠죠. 툴은 뭘 쓰든지 상관은 없어요. 그냥 이거를 빨리 어떻게 신속하게 내가 원하는 형태의 퀄리티를 얼마나 빨리 잡을 수 있느냐 숙달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외곽을 잡고 선택해서 반전을 누르면 자 이 고양이만 잡혀 있는 형상이 됩니다. 이때 컨트롤 C V 해주면 자 이렇게 털들이 다 살아있죠. 그죠? 털들이 이렇게 다 살아있는 걸 보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굳이 마스크가 이렇게 잡으라고 있는 건 아닌데 뭐 이런 응용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잡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자연스럽죠. 이렇게 털들이 다 살아있으니까 자 이렇게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따로 더 이제 유용하게 잡는다고 치면 이제 풍경을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이제 풍경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기와집 같은 경우에서 이 기와만 따겠다. 예를 들면 기와만 따고 싶다라고 하면 일단 매직 흰색인데 좀 그렇게 투명 색깔의 차이가 별로 없죠. 자 이럴 때는 뭐 한 20 정도로 주고 잡아 보고요. 자 이렇게 잡으면 굉장히 잘 빨리 잡는 방법이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잡는 방법이 있고요. 이제 근데 이제 기와만 우리가 잡겠다라고 하면 자 기와를 빨리 잡아야 하니까 기와가 있는 부분만 자 이렇게 잡아 놓고요. 그리고 이제 형상이 어느 정도 잡혔다라고 치면 자 요거에서 뭔가 이만큼을 따 와야겠죠. 자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다각형 올가미 툴을 이용해서 자 이렇게 오는데 지금 여기는 또 이파리가 되게 불규칙하죠. 자 그럴 때는 자 이렇게 잡아서 형상을 맞춘 다음에 자 이만큼을 이제 침범을 해야겠죠. 이때 여기서 똑같이 이제 병합에다 놓고요. 여기서 이제 레이어를 하나 만든 다음에 이건 이제 따로 만드는 건데 이런 제가 키를 잘못 눌러서 다시 병합이 돼 버렸네요. 잠시만요. 여기서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여기에 페인트 툴을 이용해서 하나 부어 주세요. 이렇게 부어서 자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고요.
자, 다시 그림에서 자, 레이어 잡고 자, 마스크를 킨 다음에 브러쉬를 이용해서 좀 더 확대를 해볼게요. 브러쉬를 이용해서 자,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두께가 필요하다고 하면 조금 더 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나머지 부분을 자, 이렇게 이제 외곽 부분의 결속 이제 맞닿아 있는 부분만 자, 이렇게 이제 칠해 주고요. 여기서 다시 이제 마스크를 끄면 자, 이렇게 잡히죠. 그럼 여기에 똑같이 이 페인트 툴을 이용해서 레이어 하나 만들어 주시고 여기다 부어 주세요. 아이고. 자, 지금 여기 점피가 잡혀 있으니까 여기 반대로 선택해서 반전을 해 주시고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렇게 자, 됩니다. 자, 그러면 요게 있고 여기 이렇게 키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떤가요? 자, 이렇게 잘 잡혀 있죠. 그럼 이 부분 합쳐야겠죠. 그러면 레이어와 레이어끼리 아래 레이어와 병합을 해주고 자, 여기는 붓을 이용해서 그냥 다 칠해줍니다.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매직 툴을 이용해서 외곽을 잡아주면 한번 이렇게 잡히겠죠. 자, 그리고 이 레이어는 꺼주고요. 레이어를 여기를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전체 보기 한 다음에 전에와 같이 자, 윤곽 툴을 이용해서 병합 체크해주고 자, 이렇게 해서 전체 이제 외곽을 다 잡은 다음에 외곽이 다 잡혔으면 이제 선택해서 반전을 이용해서 자, 이 기와만 잡고 컨트롤 C V를 해주면 자, 이렇게 정확하게 따지는 형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선택 툴은 꼭 이런 것 딸 때 가둘기 툴을 써야 하고 뭐 다각형 올가미를 써야 하고 매직 툴을 써야 하고 뭐 지금 이제 책에는 없지만 마스크 기능을 이용하고 이런 건 없어요. 그냥 그때 상황에 맞게 내가 선택하려는 거를 얼마나 빨리 신속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퀄리티가 완성도가 높게 딸 수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이 여러 가지 이 선택 툴을 가지고 판단을 해서 최대한 짧은 시간 안에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포토샵이라는 거는 계속 굉장히 반복적인 숙달을 통해서 이 툴의 성격이나 툴을 이용하는 방법을 많이 연습을 해두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 책에는 예습량이 많이 나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이 툴을 선택하는 73페이지까지의 얼마만큼 빨리 선택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만 빼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은 이제 패스 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스 툴은 뭐 이런 형상적인 거를 떠나서 어느 것이든 이제 최대한 정확하게 따자는 게 패스 툴의 그 의미입니다. 그리고 현상이 없는 거를 내가 뭐 도면을 그리듯이 그릴 수 있는 기능도 돼요. 그래서
일단 이런 자연물을 딴다고 하는 거는 패스 툴은 솔직히 이런 자연물을 따는 데는 그렇게 좋은 툴은 아니에요.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자, 이렇게 이런 돌을 딴다고 할 때 패스 툴을 가지고, 이 패스 툴은 일러스트레이터의 베지어 라인하고 좀 개념이 비슷한데, 물론 이렇게 따면 딸 수는 있겠죠. 근데 요런 방법은 크게 의미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패스 툴의 가장 어, 아 차라리 이런 걸 딸 때는 아까 얘기했던 이런 마스크를 이용한 브러쉬로 똑같이 따는 게 가장 빨라요. 그리고 근데 이제 이런 이 패스 툴의 이제 장점은 뭐냐면, 이런 인공물을 땄을 때 어, 인공물을 땄을 때 굉장히 정확하게 이제 딸 수 있다는 게 이제 중요한 건데, 이 패스 툴 자체는 아까 얘기했듯이 일러스트레이터 그 프로그램에 있는 베지어 라인하고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래서 자, 그냥 찍으면 일직선으로만 이렇게 나오지만, 찍을 때 드래그를 하듯이 찍으면 이렇게 컨트롤 핸들이 나와요. 그리고 다시 찍으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자, 직접 선택 툴을 이용해서 패스 전용, 자, 여기서 컨트롤 바의 핸들의 이 끝에 라인을 길게 드래그를 하거나 방향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곡선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런 툴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하고 다 이게 이제 끝났는데 이어야 하는데 이렇게 이제 끝난 경우가 있잖아요. 이때는 다시 자, 이 펜 도구를 클릭을 하고요. 이 근처에 놓으면 커서에 선이 하나 생길 거예요. 그럼 거기서 찍고 다시 시작하면 이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 엔드라인에 가면 원형으로 커서가 변형이 옵니다. 자, 그럼 이어지면 자, 이렇게 되고요. 이어졌을 때는 이 핸들이 동일하게 같이 얼라인 형태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이 선이 갖고 있던 그 곡선의 곡률에 따라서 마지막 온 커브의 곡률이 그 종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걸 갖고 늘리는 것도 가능하지만 항상 이 각도가 움직임에 따라서 이쪽 각도도 연동이 되고 이쪽 각도로 연동을 하면 이쪽도 같이 반응을 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연결이 됐기 때문에 같이 움직이죠. 하지만 툴바는 딱 선택했을 때 다시 나옵니다. 이렇게. 자, 요런 개념을 알고 있어야 돼요. 요렇게 유기적으로 연속성을 갖고 있어 움직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상태에서 예를 들어 이걸로 이제 이렇게 글라스를 이제 그린다고 칩시다. 자, 이렇게 글라스를 만든다고 치는데, 자, 여기에 있는 이 변형되는 곡선의 값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제 이렇게 라인을 갖고 있을 때, 자, 이런 부분은 이제 끝까지 안 오죠.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각도를 맞추자니 뭔가 잘 부자연스럽게 맞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자, 이 패스툴에서 기준점 추가 도구를 이용해서 찍어주면, 곡선에 찍으면 그 곡선 부위를 다시 한번 베지어 라인의 컨트롤 핸들이 생기면서 자, 직접 선택 툴을 이용해서 자, 이렇게 해서 맞출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는 엣지로 끝나는데 이렇게 지금 이게 있잖아요. 자, 이럴 때는 자, 이렇게 하나를 끝까지 가서
자, 하나를 없애고 자, 요거를 갖고 온 다음에 자, 이렇게 맞춰도 상관은 없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한계점이 있으니까 똑같이 기준점을 추가를 해줘서 자, 이렇게 붙여서 여기를 각도를 맞춰주면 되겠죠. 이렇게 자, 이런 방식으로 패스를 조절해서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잡아주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의 이제 마지막 연습 문제처럼 이제 이 패스툴을 이제 따는 데도 있지만 실제로는 이 패스툴은 없는 걸 그려낼 때도 굉장히 유용한 툴이에요. 그래서 배경 그림이 하나도 없다고 쳤을 때 여기 지금 이제 교재에는 이제 포도송 앵두 같은 거를 이제 패스로 그리는 연습 문제가 나와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이런 앵두를 그려야겠다라고 치면 이 앵두는 뭐 일단 타원이죠. 근데 물론 이제 이 패스 툴을 가지고 타원을 그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그릴 수도 있는데 이제 책에서는 자, 여기 형상에서 이제 타원 도구 이걸 갖고 자, 요걸로 만들 거예요. 이제 여기서도 자, 책에서는 이제 그 쉐입을 이용해서 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타원을 만들어 주고 요걸 갖고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이렇게 자, 요걸 갖고 이제 그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메인 이제 수업의 내용은 이 패스를 갖고 뭔가 원래 없는 그림이 없는 내용을 실제로 자기가 만드는 방법인데 방법을 이제 패스로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릴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 패스 툴을 편집해서 내가 원하는 형상을 얼마만큼 실제적으로 그리느냐 뭐 하는 건데 여기서는 그 툴을 다루는 방법만 일단 알려주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이 내용으로 101페이지까지 내용을 가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할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과제를 해오거나 할 때 이제 용량이 너무 많아져서 잘 이제 업로드가 안 된다라고 하는데 자, 제일 처음에 이제 새로 만들기를 할 때 기본적으로는 국제용지에서 A4 사이즈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걸 A4 사이즈로는 하지 마시고요. 그냥 B5 정도로 하고 해상도를 150선에 맞춰 주세요. 150선에 맞춰 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미지를 회전을 시켜서 90도 방향 작게 해주시고요. 그럼 이제 이거를 재보면 보통 이게 이제 24cm에서 한 18cm 정도 나오는데 저는 이거를 이미지 조정해서 캔버스 크기에서 여기를 15로 잡을게요. 15에 상대치를 딱 해서 15 사실대로는 15에 10 정도를 잡겠습니다. 예, 자, 이 정도. 그러면 이미지에서 캔버스를 보면
자, 15에서 10 정도가 되고요. 이미지 크기를 보면 자, 요 정도 폭이 될 것 같아요. 픽셀로 보면 해상도는 제일 중요한 거 해상도는 150인 거고요. 자, 10에서 10, 15에서 10 해상도 150 정도로 잡아 놓으면 그렇게 큰 데이터가 아마 필요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꼭 지정을 해 주시고요. 자, 여기서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앵두를 한번 해보는데 그냥 앵두하기는 좀 재미가 없으니까 포도로 한번 바꿔서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포도를 할 때 이제 여기서 뭐 타원 도구를 이용해서 살짝 요렇게 이 안에 이 색깔은 자, 여기서 바꿔주면 다 이렇게 변해요. 그냥 요렇게 해주면 자, 여기도 이제 검정색으로 나왔는데 이 검정색 패스는 색깔은 바꿀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서 그럼 여기 위에 7 있죠? 맨 위에 툴바 아래 옵션에 자, 여기서 이제 파란색으로 하거나 약간 검붉은색으로 하거나 이런 색으로 하거나 계속 색깔은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색 하면 약간 바이올렛 계열이죠. 여기서 조금 밝게 이건 너무한가? 자,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바꿔지면 이걸 가지고 이제 조금 이제 포도가 책에서 이제 이게 이제 광택이 나는 이미지를 줬는데 자, 뭐 그것도 자, 여기서 보면 자, 어디가 있냐? 자, 여기서 똑같이 타원 도구를 이용해서 레이어 확인하면서요. 자, 이렇게 해서 자, 똑같이 됐는데 여기서 이제 바이올렛 계열이니까 그죠? 자, 바이올렛 계열에서 전체 선택으로 해서 잡고요. 조금 연한 색 정도로 자, 요런 색 정도로 하나 잡고 자, 그리고 자, 이렇게 비틀어서 자,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근데 뭐 그렇게 책에서는 그냥 평면 정도 느낌으로 냈는데 조금 이제 더 해본다면 자, 여기서 선택 툴을 잡고 이제 7로 들어가서 그라디언트를 주고 자, 그라디언트에서 아까 얘기했던 이제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컬러를 지정을 해주고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잡고 불투명도 위에서 불투명도를 조금 잡아주고요. 자, 여기서도 아까 잡았던 듯이 자, 이렇게 이런 느낌.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자, 요것도 이제 똑같은 느낌인 거죠. 자, 얘도 그라디언트 툴인데 자, 되게 밝았죠. 여기 하나는 화이트에서 조금 이 정도 느낌이었고요. 그죠? 요렇게 돼 있는데 자, 여기서 자, 흰색
화이트니까 남겨두고요. 그리고 뭐이 정도. 방향을 조금 바꿔볼까요? 방향을 어디 갔냐? 여기선 이게 지금 여기서는 이게 제가 잠깐 헷갈렸어요. 이제 패스에서는 요 정도로 할게요.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어서. 자, 이렇게 해서 포도송이 하나가 됐고요. 자, 그러면 얘네를 전부 다 선택 컨트롤 CV. 아이고, 이건 아까 작업했던 거네요. Alt를 눌러서 왼쪽 마우스 버튼 드래그하면 하나가 나와요. 자, 그래서 얘도 자 이렇게 돼 가는데 일단 얘네는 그룹을 한번 해볼게요. 그냥 합쳐버려. 모양 병합. 아이고, 병합이 아니고 레이어 병합을 해야 하는데 레이어 연결을 해놓고요. 얘도 레이어 연결을 네. 자, 이렇게 해서 보면 얘가 이제 위에가 있으니까 자 이렇게 가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이게 이제 겹쳐져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도 겹쳐져 있는데 지금 이렇게 보여요. 자 그럼 여기서는 겹쳐져 있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는 자 여기서 기준점 추가 도구를 이용해서 연결이 되는 부분을 살짝 한번 찍어주고요. 여기도 뭐 근데 여기는 그냥 연결이 돼 있네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직접 선택 도구를 이용해서 자 아까 얘기했던 얘는 그냥 수직으로 이동을 해주고요. 아이고. 이렇게 하고 얘에서 자 이렇게 뭐 책에서는 여기를 띄어서 여기를 이제 간결 만들었는데 뭐 제가 볼 때는 띄지 않아도 될 건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면 이게 이제 얼마만큼 이제 패스를 잘 다루느냐 뭐 이런 거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띄지 않고도 이렇게 붙여서 사실적으로 표현해도 아무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죠? 자 이렇게 붙어 있는 것도 괜찮겠죠. 자 그리고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얘를 가지고 Alt를 누르고 복사해서 자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이제 왔을 때 자 이렇게 왔을 때 이제 이만큼 이렇게 이제 여기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얘도 사라져야겠죠 뭔가가 아니면 실제 이게 위에 올라와 있을 수도 있지만 자 이렇게 됐을 때 모양이 뭐 똑같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약간 틀어졌을 때 이렇게 하면 이제 요렇게 되겠죠. 그러면 똑같이 자 기준점 추가 도구를 이용해서 추가 도구는 일단 여기는 당연히 있어야겠죠.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는 얘가 들어가고 얘도 뭐 들어간다고 치면 이쯤에 저는 하나가 더 있어야 한다고 봐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하나를 더 줘볼게요. 자 그리고 직접 선택 툴을 이용해서 자 여기서는 하나를 없애주고 조금 확대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자 그리고 얘는 안으로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 자 뭔가 이제 맞춰지겠죠. 그래서 이제 포도송이를 이제 만들어야 하니까 자 여기서 어, 가장 이제 제대로 돼 있는 이거 알트를 이용해서 뭐 크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약간의 조절을 통해서 그리고 각도도 회전을 통해서 자, 레이어에서도 뒤로 넘겨주면 지금 이제 저는 그 형상을 갖춰야겠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포도송이를 만들 때는 지금 이 세 개에 맞췄던 것처럼 앞과 뒤에 그 교차되거나 간섭되는 부분을 고려를 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이 포도를 실제 매달려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덩어리가 합쳐져 있는 느낌을 이 패스 라인을 통해서 해주면 되고요. 이렇게 하고 이제 레이어가 이렇게 되게 많아질 거예요. 그러면 그 레이어마다 자기가 이름을 바꿀 때 두 번 클릭을 하면 자, 이렇게 이름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두 번 클릭을 하면 이름을 바꿀 수가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뭐 포도송이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이름을 지을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지어주면 이제 이게 어느 정도 그룹핑을 할 때는 자, 이 아래 보면 레이어 아래 이 폴더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이 폴더를 해주고 내가 넣고 싶은 부분을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해주고 왼쪽 마우스로 드래그를 하면 그룹 1번으로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굉장히 정리하기가 편하겠죠.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어서 맨 위에다 가지라고 써주시고요. 자, 그리고 올가미 툴을 이용해서 자, 이렇게 해주고 가지의 색깔은 이제 뭔가 이제 좀 갈색이죠. 그래 페인트 톤 도구 해주시고요. 여기서 갈색 정도 되는 위치를 잡고 자 선택해 주시고 넣어주면 이제 가지가 이렇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쉐입을 통해서 이제 레이어 하나 더 만들어 주시고 여기 쉐입에서 우리가 사용자 정오 모양 있죠? 자 여기 보고 여기 아래 꾹 누르면 이런 잎사귀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그래 여기 쭉 이제 쭉 뭐 보면 그래서 잎사귀를 이용해서 뭐좀 비슷하게 놓으면 자 이렇게 놓고 여기서도 Alt를 누르고 해주고 여기서 자 가로 뒤집기 하면 반대가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사이즈 좀 줄여주시고 회전시키고 좀 짭을 시켜서 이렇게 이제 찌그러뜨려서 자 이렇게 해주면 이제 비슷한 형상의 이제 포도송이를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번 주는 이렇게 이제 선택하는 툴을 다양하게 사용해서 최대한 빨리 내가 원하는 형상을 쉐입을 이제 취득하는 방법하고 이 패스를 이용해서 원래 없었던 이미지에 없었던 거를 실제적으로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형상을 그리는 거, 그다음에 편집하는 거, 그리고 컬러 변경하는 부분들을 이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연습을 한번 해 보시고요.
이번 주 과제로 내가 나갈 거는 지금 제가 이렇게 보여줬던 이 부분을 이제 하시는데 포도를 하든지 포도 아니면 뭐 여기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 앵두라든지 뭐 이런 정도 포도 아니면 앵두 정도를 해서 앵두도 뭐 2알에서 한 3알 정도 뭐 이렇게 해서 최대한 작업량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가로 세로가 15에 10인데 이 규격 사이즈에서 이미지 크기를 봤을 때 150 dpi, 자 여기서 폭 10에 15 이 정도 이상 넘어가면 용량이 커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용량이 커지는 걸 바라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뭐 이렇게 업로드가 안 된다 뭐 이런 거를 해서 이제 메일로 넣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제는 용량은 이렇게 하면 줄어드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용량을 한번 볼게요. 이 정도 아, 지금 이 양을 좀 더 늘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정도 만들고 다른 이름 저장으로 해서 자 여기에 PSD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자 PSD로 저장을 했을 때 자, 얘의 속성에서 471kB밖에 안 나와요. 킬로바이트예요. 메가도 아니고 킬로바이트예요. 메가바이트도 아니고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작업을 해서 PSD 파일을 이제 하나 업로드 해주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